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기업 인사담당 책임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입사원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기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90% 이상이라는 의견은 2%에 불과한 반면 10% 이하라는 응답이 25%나 됐다. 평균적으로는 신입사원의 지식과 기술이 기업체가 원하는 수준의 26%에 불과. 기업들의 대학교육 불신이 심각하다. 서울대 최고자문위원단 보고서에도 학생 89%가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벌과 전공을 따지지만 다른 선발 기준이 마땅한 것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학벌이 좋고 전공이 기업의 구미에 맞는다고 해서 졸업자들이 뭘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다 보니 1차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자들 중 합격자를 가려내는 기준은 전공 관련 지식이 아니라 정말 엉뚱하게도, 그리고 우스꽝스럽게도 면접에서 파악된 기본적인 인성이나 태도, 의사 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이다. 정작 필요한 실무 지식은 회사에서 재교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졸자의 67%만이 인문계는 47%, 졸업 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한다. 기술계나 전문 직업인 등을 제외한다면 상당수가 자기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른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학벌도 좋고 전공도 맞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류대에 갈 실력은 안 된다면 인류대의 수준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서 돈 버는 일과 관련된 전공을 택하여라. 공부를 못해서 혹은 안 해서 인류대와는 거리가 먼 이름 없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면 그저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되 대기업에 취직하고자 생각하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작은 회사에 들어가 경력을 닦으면서 조속히 학벌을 세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돈이 있으면 명문대 대학원을 다니라는 말이다. 대학 학점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자존심만큼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회를 보아 경력사원으로 재입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공부를 못하는 데다가 가정 형편도 넉넉지 못하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기 쓰고 대학 가려고 대학원도 가려는 태도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 장학금도 못 받을 것이고 가족들이 학비를 조달할 텐데 결국은 자신의 학벌 허영심을 만족시키고자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부를 안 하는 데다가 가정 형편도 넉넉지 못하다면 일단은 공부에 전념해보고 나서 생각해라. 전공이 기초 학문 분야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봉급 생활자로 살고 싶다면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등이 탈출구가 될 것이다. 교직 과정을 이수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임용률이 아주 낮다는 사실과 때로는 더티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오히려 프로급 과외 교사로 나서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상 야릇한 자격증에 혹하여 시간과 돈을 뺏기는 어리석음은 일찌감치 버려라. 그보다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을 배우며 경력을 쌓은 뒤 전직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술 계통이 아닌 한 전공에 크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경영하였던 회사들 역시 중소기업 수준이었기에 언제나 직원 모집 광고에 전공 불문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직원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순수 학문 전공자들 중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사족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군인들이 정권을 꽉 움켜쥐자 그 뒤 수년 동안 우수한 대입 수험생들은 사관학교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수한 학생들이 몰렸으니 그 뒤로 줄곧 사관학교 안에서, 그리고 졸업 후에도 줄곧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했다는 말이다. 요즘은 공대가 인기가 없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이 공대에 갈 절호의 기회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고시 공부에 매달리거나 의사가 되려고 하니 공대 쪽은 내부 경쟁이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고 10년 후에는 적어도 밥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람에 따라서는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보장된다. 반면에 지금 의대나 법대에 가는 학생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지금 그쪽 세계의 실상을 그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10년 후에는 아마도 과반수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가 후회할 것이다. 앞에 글을 2004년경에 올린 글이며 그로부터 15년이 넘은 현재의 상황에서 공대, 의대, 법대 출신자들의 상황을 살펴보아라. 의사인 경우 개업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봉직에, 흔히 페이닥터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경력에 따라 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서울 인근보다는 지방이 더 많이 받지만 지방에서의 생활비는 개인 부담이다. 변호사의 수입은 평균적으로 그보다 더 낮아졌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는 30대 초반에 수억 원을 받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지방 근무라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의대의 매력이 전부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 비록 주 6일 근무가 당연시 되고 보험 진료 기반이기에 정부 규제가 크고 의료사고 위험도 존재하지만 의사들의 수입은 같은 의대를 졸업하였다면 1등과 꼴등의 편차가 크지 않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가도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개업의인 경우에는 진료 과목에 따라 7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으나 육체적 현장성이 너무 강하다. 공대나 법대인 경우에는 졸업 후 1등과 꼴등의 격차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에 따라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 저소득층 중고생들 가운데 성적이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장학사업을 10년여 정도 하였을 때 그 당시 세이노 카페에서 그 학생들을 1대1로 코치하여 주는 멘토들을 많이 뽑았었다. 그 멘토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한다. 나는 고3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 원서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조건이 있었다. 그 지원학과가 내 마음에 들어야 했다. 이류대학에 속하는 곳의 국제경영학과 지원 원서비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꿈 깨라. 네 수준으로는 절대 국제경영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고 했고 인류대의 철학과, 사회학과, 천문학과 등등도 지원하지 않았다. 전문대학의 인테리어 학과는 지원하였다. 나의 원서비 지원 기준은 졸업 후 밥벌이 할 수 있는가였다. 고교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개꿈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공대생들은 자기 스스로 실습을 많이 하여야 하며 자기 전공과 관련된 다른 과목들도 알아야 한다. 인류대 공대 졸업자들 중 교류 개폐기에 달린 릴레이 작동 원리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전공은 실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뭔가를 전공하였다고 해서 그 분야의 일을 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저 비전공자보다야 좀 나으려니 생각하면서 잠재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 그러고는 재교육을 실시하는데 국내 대기업들은 대졸 신입사원에게 최소 6주 이상, 최대 6개월까지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교육기간에는 그저 예절교육과 지옥훈련 같은 것만 실시하고 실제 지식은 수개월 이상씩 직무 교육을 통해 가르치기도 한다. 어떤 전산 관련 회사들은 전산 전공자들을 뽑아놓고서 10주 이상 전산 재교육을 하기도 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중견기업 이상에 입사한 422명의 대졸 신입 사원 중 무려 65.4%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 및 기술의 수준과 실제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전공 졸업자들을 데려와도 당장은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기다려야 하므로 점점 더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경력자 위주로 인사 정책을 펴게 된다. 신입사원들에게 일을 할당할 때 종종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이 주어지는 이유도 어차피 새로 가르칠 텐데 전공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바라는 것은 실전 능력이다. 대기업 인사팀장들은 서스럼 없이 이렇게 고백한다. 10년 전 교과서의 지식을 배워오는 국내 대졸자보다는 실전 교육을 받은 해외 출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최근 일부 전문대에서 기업이 주문하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 곳을
파면 취직이 거의 100% 보장된다.